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이 뻣뻣하다고 단순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의학계에서 관절의 암이라고 부르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단순 노화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절을 완전히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관절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많은 관절염 사례를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일반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결정적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관절의 암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2년 안에 연골과 뼈 대부분이 파괴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아산병원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속되면 관절의 연골이나 주위 조직이 손상되면서 관절 마디가 휘어지거나 굳어져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장애가 생긴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세 박모 씨는 처음에 아침에 손가락이 조금 뻣뻣한 정도였습니다. 직장 일이 바빠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6개월간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손목과 발목까지 붓기 시작했고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미 관절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왔다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58세 김모 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만 아프다고 하셔서 단순 퇴행성 관절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문진해보니 손가락 관절도 아프고 아침에 1시간 이상 뻣뻣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검사 결과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왔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약물 치료로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증상들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 나이 탓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관절의 암이라고 불리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현상이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면역이란 외부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의 이상으로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지켜야 할 군대가 실수로 우리 관절을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활막은 원래 한 층의 상피세포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활막에 염증이 일어나 활막이 증식합니다. 각종 염증세포도 침윤하며 암조직처럼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절의 암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입니다. 주로 무릎이나 허리처럼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위에 발생합니다. 움직일 때 아프고 쉬면 좀 나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전히 다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은 손과 발이 작은 관절에 좌우대칭적으로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자고 일어난 직후에 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1시간 이상 관절을 움직여야만 뻣뻣한 증세가 풀립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신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이게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단순 피로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강직입니다.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서 펴지지 않는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단순 관절염은 조금 움직이면 금세 풀리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1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두 번째는 대칭성입니다. 보통 증상은 몸의 양쪽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면 왼손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가면역 질환의 특징으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좌우 구분 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관절 침범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중간 마디와 손가락이 시작되는 관절 부위를 잘 침범하고 손가락 끝마디의 관절은 잘 침범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신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23 정도의 환자에서 피로감, 식욕, 부진, 전신, 쇠약감 등 애매모호한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절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픈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절반 정도 지났는데 가장 중요한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상들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1시간 이상 뻣뻣합니다. 둘째, 손가락이나 발가락 관절이 좌우 대칭으로 아픕니다. 셋째, 관절 주변이 붓고 열감이 있습니다. 넷째, 주먹을 꽉 쥘 수 없습니다. 다섯째, 관절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됩니다. 여섯째, 전신 피로감과 식욕 부진이 함께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죠? 하나, 둘 정도는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3개 이상이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서운 이유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면 초기부터 꾸준하게 치료하여 관절의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2차 약을 병의 초기 단계에 먼저 투여하지 않고 나중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관절의 손상을 초래한다는 경험을 얻게 되어 최근에는 관절 변형과 그에 따른 불구를 막기 위해 질병 초기에 2차 약을 투여하는 추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만 아픈 병이 아닙니다. 관절 이외의 여러 가지 전신 증상도 일으키며 심장이나 폐, 눈 등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전신질환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들은 류마티스 인자와 항-CCP 항체 수치, 보통 C-반응성, 단백질 ESR 또는 둘 다를 측정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인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70%에서 존재합니다. 즉 30%는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상 증상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절을 침범하는 질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데 아래 7가지의 조건 중 4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생 후 조기에 진단받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결과가 좋기 때문에 초기의 증상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좋은 치료약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원래 항암제로 개발되었던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약물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와 함께 생활 관리도 중요합니다. 균형 있는 휴식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급성기에는 휴식을 늘리고 운동을 줄여야 하지만 관절염이 호전되면 운동을 늘려야 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일반 정형외과에서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방치하지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관절 운동법과 일상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